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사건은요. 1996년 4월 28일 호주 태즈메니아주 포트아서라는 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인데 총 35명이 숨지고 15명이나 부상을 입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건을 들어보시면 많은 황당한 점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의 주인공, 그의 이름은 마틴 브라이언트였어요.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과연 정말 다른 날과 변함이 없는 날이었을까요? 자, 그와 같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여자친구는 별다른 직업이나 또는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날 여자친구는 아침 8시에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떠났고요. 마틴 브라이언트는 9시 47분에 집을 나섭니다. 그는요, 고속도로를 타고 오전 11시 45분, 즉 2시간 정도 걸려서 호주의 시스케이프라는 곳에 게스트하우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차에 있던 총을 꺼내서 게스트하우스의 부부를 총으로 난사하고 부부 중 한 명은 칼로 찍어서 죽이고요. 자, 그렇게 그가 2시간을 걸쳐서 그쪽에 가서 살해를 하고 다시 자신의 집인 포트아서로 출발하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길가에 차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말을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포트아서 그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실 건데 글로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거기 동네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는 1시 10분경 다시 2시간 걸려서 다시 이쪽으로 왔죠. 포트아서에 도착을 해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자, 그는요, 이 카페에 갔는데요. 자, 이 카페는 당시에 부두와 가까워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는 곳과 가깝게 있는 그런 카페였어요. 근데 그가 야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좀 시키고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말을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요. 유럽에 사는 백인들은 더 부유하게 산다느니 좋겠다느니 그리고 우리한테는 일본인 관광객이 없다느니 뭐 아주 시시콜콜한 것을 주제로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죠. 그런데 증언에 따르면 그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사실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거의 그 남자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그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그의 대화 속에 역력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긴장감이었어요. 그가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긴장을 해서 계속 주변의 카페와 그리고 주차장을 돌아봤으니까요. 대화 시켜놓고 뭐 이렇게 집중도 안 하고 뭐 저래? 어쨌든 그는 계속 야외 카페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모든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곳에 있는 카페 내부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요. 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안에 있는 친절한 사람들이 문 안 열려요? 하고 문까지 열어줘서 그가 들어오는 걸 도왔죠. 그는 들어오자마자 가지고 있던 큰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고 주섬주섬 그의 짐을 꺼내는데요. 그는 AR-15 소총을 꺼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집니다. 카페는 매우 작았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카페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커피도 마시고 샌드위치도 먹으면서요. 그는 가방에서 자신의 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출구를 뒤로 한 채 출구 바로 앞에 서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부터 마구잡이로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채려고 뒤를 돌기도 전에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과
머리에 총을 맞았고요. 또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총을 쏘기 시작한 지 15초에서 30초 만에 12명이 죽고 10명 이상이 중상을 입어요. 이게 다였을까요? 이후에 마르틴 브라이언트는요, 카페 앞에 있는 다시 기념품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출구는 한 개뿐이에요. 사람들은 총소리를 들었고 놀랬죠. 하지만 피할 새도 없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건물 내부에 갇혀 있고요. 사람들이 총소리로 피하기 시작했지만 마틴은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어딘가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내서 마틴이 총으로 살해했고요. 그렇게 해서 8명의 사상자가 더 났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행히 그에게 발견되지 않아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이곳에서 몇 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총 20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중상을 입혔어요. 몇 분 걸렸을까요? 2분 걸렸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이 계속 움직입니다. 카페를 나서요. 그리고 자신의 차가 주차된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다른 버스와 또 다른 승객들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승객들에게 무자비로 총질을 시작합니다. 중간에요, 총알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자신의 차량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총을 교체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도망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려다가 다시 차에 타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도 사격을 시도합니다. 그가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무법자처럼 총을 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주차장을 지나 주차료를 내는 그 부스로 가는 곳에서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요금을 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총소리가 나니까 순간 당황했죠. 하지만 마틴은 굉장히 빠르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고요. 그 남자가 타고 있던 BMW 차량 안에 있는 탑승자 4명을 모두 살해합니다. 물론 차 밖에서 내렸던 그 사람을 포함해서요. 그는 그 BMW 차량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있던 모든 총과 총알들을 이곳으로 옮겨 담습니다. 여태까지 31명이 죽었고 1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훔친 차를 몰고 근처의 주유소로 들어가요. 여기서 잠깐 그 마틴 사건의 현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그 카페였어요. 저 앞에는 배를 탈 수 있게 강이 보이시죠? 강인지 뭐 호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주차장 보이시죠? 이 주차장과 서 있던 버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모든 차들, 그리고 그가 차를 타고 유유히 밖을 빠져나갑니다. 근처의 주유소에 갔어요. 주유소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놀라던 다른 사람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살아있는 채로 트렁크에 감금합니다. 주유소 직원이 화들짝 놀라서 주유소의 문 안에 있는 그 작은 가게 있잖아요. 뭐 물이나 담배 같은 거 파는데 거기에 문을 잠그고 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미 마틴은 그 주유소에서 유유히 떠나버립니다. 주유소에 일하던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게 첫 번째 경찰 신고였어요. 몇 분 후 경찰이 바로 그곳으로 출동을 했지만 마틴은 없었고요. 주위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마틴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범인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집이 있는 시스케이프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시스케이프는 원래 아침에 가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스케이프 가서 죽이고 다시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시스케이프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난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자기가 가는 중에요.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차에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차량들한테 무작위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그가 총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총을 들고 있지? 사냥꾼인가?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이 순간에 마틴이 또 총을 쏜 거죠. 그래서 운전자는 팔에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 또한 고장나고요.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이 들어옵니다. 또한 총을 난사했고 앞유리가 깨졌는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차량은 앞차에서 팔에 피를 흘리고 있는 첫 번째 승객을 데리고 다행히 이 현장을 달아났죠. 자, 그리고 그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미치광이 살인마 마틴이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차량은요. 마틴이 쏜 총에 승객이 손에 총을 맞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냥 바로 차를 몰고 달아나는 데 성공하죠. 다른 차량들은요.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차량들이 당하는 것, 총으로 당하는 걸 보고 바로 모두 차를 돌려서 도망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망가는 차량들의 뒤에 대고 마틴은 계속해서 조준 사격을 합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차들이 모두 도망가자 그는 BMW를 몰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2시쯤 그는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루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가 집에 왔을 때 혼자 왔을까요? 아니죠. 그가 트렁크에 싣고 온 그 남자, 주유소에서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죽이지 않고 데려온 바로 그 남자가 있었어요. 마틴은 자신이 납치해온 남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를 수갑으로 묶어두고 타고 온 BMW를 불태워버려요. 마틴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경찰 2명이 마틴의 행적을 쫓고 추격해 오다가 그를 놓쳤는데요. 사실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원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틴이 그 BMW 차량이 불을 내면서 불길이 불러오르자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아내게 된 거죠. 자,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고 다가오는 경찰에게 계속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가 계속 미친 듯이 이렇게 막 하는 난사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근처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상황 예상되시나요? 마틴의 집 안에는 마틴과 그리고 그 납치되어 온 남자가 있고요. 마틴의 집 밖으로는 수많은 경찰과 특수부대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마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지를 풀어주라고요. 그 대화는 18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마틴은 헬리콥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실 납치해온 남자 말고도 오늘 아침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데려온 또 다른 주인, 그 사람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죠. 마틴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특수부대들이 집 주변에서 마틴의 집으로 침입하려고 했을 때마다 그가 잘 알아챘고요.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총을 난사했죠. 그런데 통화가 계속되면서 마틴이 사용하고 있던 무선 전화기에 배터리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말했죠. 우린 너랑 계속 통화를 해야 되니까 충전하라고. 그런데 마틴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모든 연락이 두절됩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집 안에 있긴 하죠.